우리는 이제 대칭 이동하러 가볼까요? 대칭 이동? 대칭 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대칭 이동은 개념 자체는 평행 이동보단 덜 헷갈립니다. 평행 이동은 도형은 부호가 반대였고 좌표는 그냥 같죠? 그렇죠? 대칭 이동은 아닙니다. 대칭 이동에서는 그냥 도형이든 점이든 똑같이 움직입니다. 똑같이 움직여요. 자, 대표적인 것부터 만나볼게요. 첫 번째, 자, 점 P가 이렇게 A, B가 있습니다. 얘가 X축 대칭 이동을 해보자 하면 X축을 기준으로 종이 접는다 생각하세요. 데칼코마니. 그럼 반대편에 찍히겠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이만큼 찍히겠죠? X축 대칭 이동하면. 즉 P에서 X축으로 떨어진 것만큼 반대편에도 똑같이 찍힐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는 뭐가 바뀌죠? 좌표가? 가만히 있던 A, B 중에 뭐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무슨 좌표가 바뀌게 되는 거죠? Y 좌표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Y 좌표가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래서 X축 대칭 이동이면 Y 좌표가 바뀌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Y축 대칭 이동 해볼까요? Y축을 기준으로 종이 접어봅시다. 그러면 종이 접으면 반대편에 잉크가 찍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A, B입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이건 괜찮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하면 어떻게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X축으로도 한번 가고 그 다음에 Y축으로도 한번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뭐가 될까요? 얘들아. 네.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이렇게. 요렇게 한 번 가고 요렇게 한 번 갔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두 번 간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에 갈 수도 있어요. 뭘까요? 한 번에 갔다라고 하면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을 하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X 좌표와 Y 좌표의 부호가 다 바뀝니다. 이렇게. 원점 대칭.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여러분들한테 자주 나오는 게 더 있죠. 뭐냐 하면 Y는 X 대칭이 자주 나옵니다. 요 Y는 X 대칭은 우리가 다음 주쯤에 함수 하는데 거기에 역함수라고 있는데 그 역함수가 함수를 Y는 X 대칭 이동한 거거든요. 그때 또 나와요. 그래서 Y는 X는 좀 중요한데 자, A, B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럼 얘는 뭘까요? 하면 결과부터 다짜고짜 보여주면 B, A가 됩니다. 즉 어떤 점을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X와 Y가 자리가 바뀌어요. 왜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침 특강에 증명 안 해줬는데 한번 해볼까요? P, A, B가 있습니다. 얘를 Y는 X에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해볼게요. Y는 X에 대칭 이동.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A, B로 안 하고 숫자로 가정해 볼게요. 숫자로 해봅시다. 예를 들어 1,2가 있습니다.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을 해볼게. 그럼 대칭 이동한 결과물이 뭔지 모르니까 한번 A, B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게 바로 이따가 할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거 같이 보여주면서 한 번에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얘들아, 어떤 점을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이 길이랑 어떨까요? 당연히 같겠죠. 그쵸? 아니, Y는 X를 기준으로 접었을 때 둘이 딱 겹쳐지는 거잖아. 그치? 당연히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얘랑 얘의 이 점은 뭐가 되죠? 이 점은 그러면 P랑 P'에 뭐가 되는 거예요? 중점이 되겠죠. 그쵸? 얘는 중점이에요. P'의 중점입니다. 그럼 좌표로 구하면 더해서 2분의 1이겠죠? 더해서 2분의 1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점을 구했더니 어디 위에 있죠? Y는 X 위에 있네요. 그럼 얘를 Y는 X에 대입하셔야죠. 그랬더니 결국엔 2분의 A 더하기 1이랑 2분의 B 더하기 2가 똑같다가 나오니까 이건 뭐야? A 마이너스 B가 1이다라는 관계식이 나오네요. 이렇게 하나 나오네요. 그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자, 우리 이 지금 선분이랑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대칭해봐 해서 기준으로 제시한 이 직선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는 그러면 수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수직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접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수직 관계. 그럼 수직 관계면 여러분들이
우리 머릿속에 딱 생각나야 되는 게 뭐죠?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가 있어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해보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해보니까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a-1분의 b 빼기 2가 기울기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b 빼기 2가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니까 a 더하기 b가 3이 되네요. 그럼 두 번째 식이 나왔어요.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고? 연립하셔야죠. 그러면 a가 2고요. b가 1이 나오네요. 어때요? 진짜 계산해보니까 뒤바뀌었네요. y는 x 자리가 바뀌었죠. 그쵸? 그래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자리가 바뀝니다. 이해됐어? 괜찮아요? 오케이. 요게 제일 대표적인 아이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대칭 이동인데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도 있어요. 도형에 대한 대칭. 이거 지금 우리 점 가지고 얘기한 거죠. 점들을 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럼 도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거 뭐가 있죠? y는 2x 더하기 1이 있었죠. y는 2x 더하기 1. 얘를 한번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해볼까요? x축. 그러면 대칭의 기준이 되는 게 x축입니다, 얘들아. 그러면 이 함수를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대. 그럼 어떻게 한다고 볼까요? 얘네들을 밑으로 내리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얘네들을 위로 올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됩니다.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라고 하면 자, 우리 아까 점의 세계에서 얘들아, 점의 세계에서 x축 대칭을 하면 y가 마이너스 y가 됐죠. 그렇죠? 얘도 똑같아요. 도형도. 자, 여기 y 값들이 여기 있던 y 값들이 다 밑으로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y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이렇게 안 쓰죠. 함수, 그치? 그래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빼기 1입니다 라는 식으로 정리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린 그림처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에다가 적용한 걸 도형에다가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한번 문제를 통해서 같이 만나볼게요. 문제를 통해서. 자, 한번 142번 문제 해보세요. 142번 문제. 한번 적용하면서 차근차근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3,2라는 아이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그치? 그럼 y좌표가 바뀐다 했어요. 그럼 p라는 점은 3,-2가 되겠죠, 이렇게. 자, 우리 아까 내가 증명도 해줬어요. y는 x 대칭하면 3,2는 뭐가 된다고? 2,3이 돼요. x랑 y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PQ의 길이 구해봐라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 어디서 했던 거야? 평면좌표 단원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는 거죠, 그렇죠? x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하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하니까 루트 26이 정답이 되겠죠? 쉽죠? 한번 그럼 144번 한번 해볼까요? 잘 해석하세요, 문제.
여러분들은 직선이 두 개가 관계에 대해 직선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주어져 있구나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자, 첫 번째 점 3,-1을 지나는 직선 L 하나, 요거 하나. 그다음에 y는 x 더하기 1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직선 하나. 요 두 개가 서로 수직이다라고 문제의 해석이 되면 되는 거고, 서로 수직이라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어차피 뭐만 필요하다? 각각의 직선의 기울기만 어차피 필요하다. 기울기만. 이렇게 어차피 우리 기울기만으로 문제를 풀 거야. 이렇게. 자, 기울기만으로 문제를 푼다면 해봅시다. y는 x 더하기 1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뭐가 되죠? 자, y축에 대칭이동하면 점의 세계로 따지면 x축에 대칭이동하니까 y가 마이너스 y가 되잖아요. 그쵸? 얘도 똑같아요. x축에 대칭이동한다는 건 y가 마이너스 y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y는 x 더하기 2구나 라는 식으로 바뀌게 돼서 y는 마이너스 x 빼기 2구나 라고 얘기가 돼요. 얘랑 이 식이랑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거의 기울기 현재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죠. 끝났네요. 그러면 기울기가 1이면서 얘는 기울기가 1이면서 3,-1을 지난 다음에 그럼 y는 x 빼기 3 빼기 1 해서 x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도형이동 단원이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나랑 연습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시고 정리되셨으면 146번 한번 해보세요. 146번. 어떤 원이 있습니다. 그 원은 중심이 마이너스 2,3이래요. 그리고 반지름이 k래요. 걔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대요.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되죠? x축 대칭을 한 거니까 위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y 좌표가 마이너스 부호가 붙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중심의 좌표가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반지름은 바뀌나요? 안 바뀌죠. 원은 대칭 이동을 한다 해도 반지름은 절대 바뀔 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조건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지 않아요? 이거? 그쵸? 원의 방정식 세울 수 있죠. 세워봅시다. 세우면 x 더하기 2의 완전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완전 제곱은 k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원이 멀진 않는데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지나니까 그냥 얘는 대입하게 되는 거죠. 대입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입하면 계산해보면 1 더하기 0은 k제곱이니까 양수 k인가? 상수 k인가? 아, 반지름의 길이구나. 오케이. 그럼 k가 그러니까 1이죠. k는 반지름의 길이잖아요. 당연히 양수죠. 오케이. 문제에서 상수 k라고 했지만 당연히 길이이기 때문에 1입니다. 마이너스 1이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알겠죠? 자, 그러면 좀 쉬운 거 건너뛰고 150번은 맨 마지막에 하고 154번 한번 고민하러 가보겠습니다. 154번.
내가 아까 방금 개념 설명할 때 설명하지 않은 건데 이거 문제 풀면 바로 이해되는 거라 같이 좀 해보려고. 한번 고민 잠깐 해보세요. 154번.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상태인 거 알겠어요? a,5를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마이너스 3,b가 된다. 그림이 이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관계를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죠. 그쵸? 왜냐면 2가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3이 여기서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림이죠. 그쵸? 근데 어쨌든 대략 느낌이 이런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결과물이 얘다라는 건 이 점을 기준으로 그냥 접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똑같으니까 a,5랑 마이너스 3,b의 중점이 되겠죠. 2,2는 중점이에요. 그래서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했으면 가운데 껴있는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은 양 끝의 점 가운데가 되겠죠. 그렇죠? 그냥 그걸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면 풀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b랑 a,5를 중점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랑 이렇게 얘가 2,1입니다. 그러면 a가 7, b가 마3 이렇게. 그래서 곱하면 마이너스 21. 이렇게. 이건 딱히 내가 뭐 계량 설명을 해줄 게 없죠. 상황을 그림으로 설명해주고 나니까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엔 뭘 풀까요? 뭘 풀까요? 요걸 풀으러 가봅시다. 158번. 158번 가봅시다. 드디어 나왔다. 대칭 이동하면 내신에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158번입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아이죠.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걸 좀 같이 봅시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 AP 더하기 PQ 더하기 QB. 요거 세 개의 길이의 합을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평면좌표 단원에서 선분의 길이들의 합은 무슨 문제? 최단거리 문제라고 했었는데, 최단거리 문제. 그래서 직선 만들자라고 했었는데, 기억나? 너네 왜 이런 문제 했었잖아. 여러분들한테 서로 다른 두 점 막 좌표 주고 혼자 A, B 있는데 얘랑 막 내가 그때 막 설명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단 당연히 직선으로 가는 게 빨라서 이 P가 여기 어딘가 있어야지 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평면좌표단 기억나나? 선분의 길이들의 합은 최단거리 문제라 직선을 너네 보고 만들어봐 라고 하는 문제가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직선을 어떻게 만들어? 못 만들지. 이 상태에서 너네가 직선을 만들려 해봐. 이거 더하기 이거를 직선을 막 만들어. 가능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펼치란 얘기죠.
직선을 만들기 위해선 주어진 선들을 펼쳐서 일직선을 만들자. 펼치라는 건 결국엔 대칭 이동해서 고민해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칭 이동해서 고민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칭 이동을 할 거면 뭘 대칭 이동할 것이며 어디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것이다 라고 막 기준점도 제시하고 뭔가 막 도구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안 줬지. 핵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 핵심, 여러분들한테 좌표를 알려준 점을 체크하시는 겁니다. A랑 B를 좌표로 알려줬어. 그러면 대칭 이동을 했을 때 결과물을 알아야 되거든. 대칭 이동을 한다는 건 결과물을 알아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A랑 B는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대칭 이동을 했을 때 결과물을 알아낼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쟤네 둘이 대칭 이동을 할 겁니다. 즉 대칭 이동을 할 아이들은 좌표가 주어진 점들을 가지고 대칭 이동을 하러 갈 겁니다. 얘네가 대칭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문제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네를 대칭 이동할 건데 어디다 대고 대칭 이동할 거냐라고 하면 이제 핵심은 두 번째 핵심은 여기입니다. 그냥 어디 위에 있어 라고 하고 있는 점. 자, 문제를 가만히 읽어보면 P라는 아이는 그냥 Y축 위를 움직이고 있대. 아니면 Y축 위에 점이다 라고 표현하거든. Y축 위를 움직이다는 건 P는 자유롭지. P는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나. Y축이 아무데나만 있으면 돼. 엄청 자유로운 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위치를 지정할 권한이 있어. 우리한테 권한이 있다는 거야. 근데 A하고 B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이미 좌표가 딱 찍혀 있는 거야. Q도 마찬가지다. Q도 X축 위를 움직인데 그럼 Q의 위치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핵심은 얘네들인데 얘네가 뭘 하냐? 즉 대칭 이동을 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 대칭 이동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움직이고 있는 점들. 얘네가 기준이 되는데 움직이고 있는 점들이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는 직선이 기준이 됩니다. 즉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P가 Y축 위를 움직이고 있잖아. 그럼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A-가 될 거고 마이너스 1,4가 될 겁니다. 그리고 B라는 아이는 Q가 지금 X축에 대해서 X축 위를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시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거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면 요 AP랑 요 A-P랑 길이가 어때? 사실 여기 있던 A가 여기로 왔어. 그럼 이 길이랑 어때? 어차피 둘이 똑같아요. 여기 똑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P 대신에 A-P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둘이 길이가 똑같거든. 그럼 이번에는 BQ나 여러분들이 만든 B-Q나 여기도 길이가 똑같지 않아? 얘가 그냥 요대로 왔어. 여기서 이렇게 가나 여기서 이렇게 가나 길이가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QB도 대체하는 거야. QB-로 이렇게. 그럼 문제가 바뀐 거야.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문제가 바뀐 거냐면 이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어떻게 쓸게? A-에서 출발해서 P를 지나서 Q를 지나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해봐. 또 문제가 바뀌었죠. 그럼 최단 거리는 항상 뭐다? 직선이다. 그러니까 A-에서 B-로 직선으로 가는 길이 정답.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길이 정답. 이렇게. 그러면 이 보라색으로 그은 직선과 Y축이 만나는 점에 P가 있었던 거고 진짜 P는 여기 있었고 그리고 역시 이 보라색 직선과 X축이 만나는 점 여기에 Q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필기를 하면 나처럼 깔끔한 그림은 안 나올 거예요. 막 꼬불꼬불한 게 일직선이 되는 그런 느낌을 할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금 최소값을 구하니까 최소값은 뭐야? 얘는 결국에 A-B-가 정답이 되겠죠. A-B-가 정답이 이렇게. 그러면 정답은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이니까 49 더하기
36에 루트 취하니까 루트 85. 루트 8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최단거리입니다. 이게 최단거리입니다. 아, 이거 할까 말까. 도형의 이동의 최종 보스입니다. 150번. 숙제에도 안 냈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번 구경해 보세요. 그냥 얘들아. 구경해봐. 150번.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이건 솔직히 내신 때 한 2번, 3번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 안 하고 풀 수 있는 거라서 지금 한번 그냥 보여만 주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어떻게 하지? 자, 해보자. f의 x, y는 0이라는 도형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생겼대. 보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지 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한 칸씩 띄어서 이렇게. 자, 요렇게 생긴 게 fx, y는 0이래요. 우리 이런 표현 보면 그냥 어떠한 도형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사각형이 얘입니다. 문제 준 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가지고 너네 이거 추측해봐. 여기서 이 식을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도형의 결국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너네 이해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해보세요. 아니면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 해보세요 라고 순서를 정해주지 않고 그냥 이걸 가지고 너네들이 알아서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해가지고 얘를 만들어봐 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순서를 정하라고 하면 무조건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 해야 돼요.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면 너네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엄청 급격히 어려워져요. 자, 그럼 봅시다. 볼게. 얘가 됐는데 일단 눈에 띄는 특징이 뭐지? 뭐야? x랑 y가 서로 어때? 자리가 바뀌어 있지 않아? 일단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그거야. 그리고 y 더하기 1이 만들어져 있잖아. 변화가 x, y 자리가 바뀌어 있고 y 대신에 y 더하기 1이 쓰여져 있죠. 그럼 이건 대칭이동이 일단 있겠지. x, y 자리가 바뀌려면 대칭이동이어야 가능한데. 그치? 그리고 y 더하기 1이니까 여기 평행이동 숨어있지. 그치? 그래. 그럼 여러분들한테 대칭이동도 해야 되고 평행이동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뭐라고? 무조건 너네 대칭이동부터 해야 돼 라고 했어. 그래서 1은 y는 x 대칭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그래서 f의 x, y는 0을 여러분들이 먼저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 f의 y, x는 0이라고 바꾸셔야 합니다. 이렇게 괜찮죠? 이거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에 거기다가 이거 되게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예쁘게 y는 x도 그리기 좋게 생기지 않았어? y는 x 그려봐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예쁘게 y는 x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주어진 사각형을 y는 x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첫 번째 어려움은 여기서 찾아보죠. 어떻게 생겼죠? 막 헷갈려. 그러면 여기 있는 삼각형이 여기 y는 x 위에 있는 이 삼각형이 대칭이동되면서 여기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로. 일단 여기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그려집니다. y는 x 대칭이동 한번 하면 보라색으로 예쁘게 그려집니다. 실제로 y는 x의 대칭이동이지 않나요? 저기 딱 그죠? 요게 요 보라색입니다. 이 두 번째가 어려워. 이제 여러분들은
y 대신에 y 더하기를 만들어야 돼. y 대신에 y 더하기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x축으로 평행이동해, y축으로 평행이동해? 이게 이제 헷갈려. 여러분들이 열심히 x, y 자리 바꿨어. 그러니까 y는 x 대칭 이동해서 둘의 위치를 바꿨다? 그러면 이 y가 여러분들 눈에는 x 자리에 위치해 있고 요 x가 지금 y 자리에 위치해 있으니까 마치 x, y가 서로 역할마저 바뀐 것처럼 보이거든? 아니야. 그러니까 자리를 바꿔도 y는 y고 x는 x야. 그러니까 생긴 건 이런데 얘는 식이야, 식 얘들아. 이건 이 상태는 식인 상태입니다, 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y, x로 자리를 바꿨다고 해서 y가 x가 되고 x가 y가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y는 y고 x는 x입니다. 이걸 애들이 이제 여기서 네? 무슨 소리예요? 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표정도 다 그래요. 지금 날 본 시선인데 뭐라고요? 라고 이런 느낌입니다. 아니 왜? 이런 겁니다. 원이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있다고 해봐.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괜찮아. 여러분들 선배들도 항상 이거 할 때 나를 보는 시선이 다 여러분들과 똑같았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이게 f의 x, y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꿨어요. y랑 x 자리를. 그러면 y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에요. 그러니까 자리를 바꿔도 여전히 y는 y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y 더하기 1을 하면 그냥 여기에 y 더하기 1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쟤는. 여러분들이 이게 y 대신에 y 더하기 1이 써 있으니까 y 자리에 y 더하기 1을 넣어야 돼요. 얘들아, 이거 식이란 말이야. 식. 얘는 식. 그래서 이걸 이렇게 x, y 자리 바꿨다고 해서 하는 역할마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식에선 똑같이 x는 x고 y는 y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f의 y, x를 가지고 f의 y 더하기 1, x를 찾아야 돼요. 는영 안 쓰면 대참사예요.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건 y축으로 어떻게? y축으로 마이너스 만큼 한 거죠. y축으로 마이너스. 도형이니까요. 도형이잖아요. 부호 반대로 들어가죠. 도형이니까 부호 반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f의 y, x는 0이 f의 y 더하기 1, x가 됐다면 y 대신에 y 더하기 1을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언제 y 대신에 y 더하기 1을 넣어요? y가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y 대신에 y 더하기 1을 넣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y축으로 마이너스 1만 간 겁니다. 그러면 그림은 어떻게 돼요? 저 보라색을 밑으로 한 칸? 밑으로 1만큼 내린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겨버리죠. 그게 아닙니다. 식에 대한 얘기예요. 식입니다. 식. 얘는 식이에요. y 대신에 y 더하기를 넣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이따 하세요.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거 내신 때 3번, 4번 시킵니다. 나는 사실 일산에 있을 땐 이 문제 수업한 날 15문제 만들어서 그냥 그날 클레이드 이거만 풀었어요. 그러면 좀 해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선배들도 어려워했던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세요. 괜찮아요.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잠깐 숨을 돌리시고 한 10분 정도만 집합을 할 거라서 잠깐 숨을 돌리세요. 도형 이동이 끝났고 드디어 도형 파트가 끝난 겁니다. 오늘. 고생들 했어요. 평면좌표부터 직방을 지나서 원방을 지나서 도형의 이동까지 끝나고 드디어 도형이 끝났습니다. 오. 도형이 끝났는데 어디서 또 나와? 집합에서 또 나와. 집합에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항상 함께 할 거니까 도형 쪽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잘 간직하세요. 1학년 1학기 내신에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단원에서 저 평행이동이라는 걸 좀 알아두면 조금 문제가 쉬워지는 게 좀 있거든요. 몇 개? 저 정도는 아니고 그냥 x축으로 평행하면 x축으로 1만큼 가면 x 대신 x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건 조금 센스 있게 쓰입니다. 중간중간 보이는 1학기 때. 그래서 알아두면 좋아요. 알아두면 좋으니까.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수요일이고. 오, 방학 때 정규반 수업이 3번밖에 안 남았네요. 기하게 축하해요. 드디어 고등학생이 되는 거 축하드리고. 너네들이랑 이제 한 명씩 내가 불러서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틈날 때마다 아직 못한 친구들도 내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다 방학 안에 끝낼 겁니다. 한 번씩은 다 얼굴을 볼 건데 긴장을 좀 많이 하더라고. 고등학교 가면서 부담을 좀 느끼더라고. 아무리 하하호호 수업 때만 하더라도 마음속 한켠엔 내가 막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이 있더라고요. 괜찮아 얘들아. 어떻게든 됩니다. 어떻게 돼. 진짜 어떻게든 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그래서 내가 너네 처음 만났을 때 내 성적을 깐 거야. 고1 때. 나 4등급이었다니까. 내신 4등급. 수학 5등급 4등급이었다니까. 근데 이러고 있잖아. 수학 강사 하고 있다니까. 고등학교 때 수학 4등급이 5등급이었던 사람이 앞에서 너네 수학 가르치고 있잖아. 어떻게든 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엄청 막 허덕였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 안 나와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냥 무념무상으로 했어요. 그냥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던데. 어떻게 길이 열리더라고 얘들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 아니 그리고 얘들아, 너네 기준 2등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야? 대강 한 30% 되지 않나? 그치? 이제 1등급, 여러분들 기준 1등급이 한 10% 되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기준으로 한 2등급이 한 40%까지 가지 않나? 그러니까 30%가 2등급이죠. 그래 얘들아. 그런 거야. 9등급제로 해도 3, 4등급이 전체 비율의 30% 넘게 차지해요.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 3, 4등급인 거야. 원래 얘들아. 그게 되게 당연한 거야. 기본값이야 기본값. 근데 이게 마치 되게 어느 순간 3, 4등급은 뭐랄까 이미지가 인생을 뭔가 마냥 뭐라 그러지? 되게 막 철없이 놀면서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이런 이미지인데 아닙니다. 아니야. 실제로 3등급도 굉장히 수학을 열심히 해서 받는 등급입니다. 9등급제에서.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거나 기죽지 마시고 그냥 하다 보면 됩니다. 하다 보면 되니까 하고 그렇게 성적 막 요즘 교과과정 바뀌어가지고 너네 덕업주지 막 1등급 아니면 그냥 못 간다 막 이러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있고요. 나도 그럼 그냥 못 갔게. 나 4, 5등급이었다니까 내신. 나 수학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 4, 5등급이었어. 그럼 나 대학 못 갔게. 갔잖아. 어떻게 된다니까. 대학 갔다니까 왜 표정이 바뀌어. 대학 안 간 사람처럼 나를 이렇게 봐. 표정이 바뀌는 거야. 나 대학 갔다니까. 나 대학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대학 나도 나왔습니다. 하다 보면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많이 도와줄 테니까. 너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으면 날 찾아오세요. 불안해서 막 학원에서 소리를 지를 것 같다. 막 뛰어다닐 것 같으면 날 찾아오세요. 불안하지? 이해합니다. 나도 다 겪었으니까. 괜찮아. 어떻게 해도 되더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니까 또 열심히 해봅시다. 잠깐 숨을 돌렸어요. 한 10분 정도만 우리 힘을 내주세요. 66쪽입니다. 집합. 아이고야, 집합. 맛만 보고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집합이라는 단어는 그냥 목적이 간단해. 앞으로의 수학에 다른 단어들과 엮으려고 합니다. 집합은 다른 단어들이랑 다 엮여. 내용이 그래. 그리고 집합의 특징, 새로운 기호와 새로운 단어가 계속 나와. 그래서 그걸 좀 일단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 보면 66쪽 보면 온갖 용어들에 대한 정의만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집합이라는 아이는 여러분들 보면 거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대상이 명확한 거예요. 자, 집합의 핵심은 얘들아 대상이 명확한 것이야. 대상이 명확해야 돼요. 집합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거 뭐야? 집합이 아닌 것은? 또는 집합인 것은? 늘 물어봅니다. 이 정의에 의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예쁜 꽃들의 모임. 집합이야? 예쁘는 사람마다 다르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건 아니에요. 집합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요. 가장 작은 자연수의
뭐 모임. 가장 작은 자연수. 집합이에요? 아니요.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집합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 딱이에요. 이거 이런 걸 많이 집합이에요. 가장 작은 자연수는 몇이죠? 특정이 되죠. 맞아요. 얘는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가장 큰 이런 거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집합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 표현에 의해서 대상이 특정이 돼버리면 집합입니다. 이런 거죠. 가장 큰 자연수의 모임. 이거는 아니죠. 자연수의 크기는 끝이 없죠. 커지는 거. 그렇죠? 그런 건 집합이 아닙니다. 근데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 이러면 1로 딱 특정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작대요. 가장. 그렇지? 이러면 집합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라고? 집합의 핵심은 대상이 명확한 것이야. 사람마다 달라지면 안 돼. 대답이. 알겠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게 예쁜, 키 큰, 좋아하는 이런 것들. 자, 그러면 그 밑에 원소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바로 이번에 원소. 이런 거야. 집합이라는 거 안에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게 집합이라며. 그럼 이 아이의 원소는 뭐야?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집합을 만족하는 아이들. 걔네들 하나하나가 다 원소입니다. 원소예요. 그럼 우리 원소를 어떻게 표현하냐? 자, 이 집합을 우리가 기호로 약속할게. 라지 A라는 기호로 이 집합을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1이라는 아이는 A의 원소잖아. 그 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은 집합 A의 원소다 라고 해서 이렇게. 얘는 알파벳 라지 E에서 왔어요. 엘리멘트, 원소. 영어에서 왔어요. 알파벳 E에서 왔어요. 1은 A의 원소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하면 2는 원소가 아니죠. 그렇죠? 뭐 숫자 4 이런 건 원소가 아니잖아요. 그럼 원소가 아니다라는 건 편합니다. 아니다라고 슬래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원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 표현에 다 나와 있죠. 거기 표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집합을 좀 수학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집합을 이렇게 얘기했어. 10 이하의 소수 집합이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2, 3, 5, 7 얘네들이 떠오르죠. 그렇죠? 그럼 나는 이제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라지 A라는 집합은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는 어떤 원소냐면 x는 10 이하의 소수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 어때요? 되게 표현이 좀 낯설어지기 시작하죠. 괜히 좀 있어 보이고 괜히 어려워 보이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x 바라는 건 이거는 이게 원소야. x가 원소야. 이 집합 A의 원소는 x인데 그 x는 어떤 아이냐면 하고 설명을 뒷붙여 주는 겁니다. 줄글로. 10 이하의 소수라며. 그럼 x는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당연히 2, 3, 5, 7이네 라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쵸? 그럼 걔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펼치는 겁니다. 아, 얘는 안에 2, 3, 5, 7이야.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집합을 나타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야? 여러분들 책에 있는 이게 조건을 제시한다 해서 조건 제시법. 말 그대로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건 뭐죠? 원소들을 나열하고 있죠. 그렇죠? 얘는 그래서 원소 나열법. 이렇게. 그러면 이 집합을 배우는 이유는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집합을 배우고 나면 앞으로 고등 수학에 자꾸 함수나 여러 가지 단원에서 이런 표현으로 조건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제시한 걸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집합은 첫 번째 과정이 준 조건을 보고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말고 하나가 더 있어.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많이 쓸 겁니다. 물론 얘는 거의 여러분들이 쓸 일이 없어요. 이거는 문제에서 주는 아이입니다. 해석을 하는 아이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쓰는 거 이거 아니면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은 그냥 주머니를 생각하면 됩니다. A라는 주머니 안에 2, 3, 5, 7이 담겨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용어들이랑 기호들이 막 훅훅 지나가죠. 좀 낯설어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 오늘은 좀 적응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용어들이.
그리고 집합의 분류 하니까 사실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렇게 집합 안에 원소가 우리가 특정할 수 있죠. 그쵸? 몇 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이러면 유한하다에서 유한집합. 예를 들어 아까처럼 뭐가 있을까?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x는 짝수. 이렇게 해버린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x는 짝수다 라고 해버린 거야. 그러면 특정은 되는데 무한하죠. 개수가 여러분들이 막 다 셀 수는 없죠. 그래서 걔를 무한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공집합은 그런 걸까요? 공집합. 공이라는 뜻이 어떤 느낌이구나? 공허하다 이런 느낌이거든. 텅 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집합이 원소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x가 1 미만의 자연수.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준 거예요. 있나요? 1 미만의 자연수 없죠. 이러면 그냥 얘는 원소 나열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열할 원소가 없죠. 껍데기만 나와요. 이렇게 껍데기만 나와요. 근데 뭔가 좀 없어 보이잖아. 그렇잖아. 멋이 없잖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렇게 기호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호를 보면 공집합이다라고 약속했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고 껍데기만 남은 집합.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건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네 조건 해석 잘했어? 아 그래? 그러면 그 안에 성분들이 몇 개 있어? 를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n이라는 건 넘버죠. 넘버. 숫자. 몇 개 있니?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하면 그냥 NA는 4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랑 똑같은 표현은 이런 표현도 있어요. 얘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괜히 좀 이상해 보이지만 자 A라는 집합을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런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 하면 그냥 4개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다 같은 표현이라고 해놨잖아. 얘랑 얘는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A 대신에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것도 4예요. 그럼 이거는요? 뭐죠? 0이에요. 여러분. 됐어요. 여기까지 하면 첫 번째 내가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그 간단한 기호들의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164번으로 한번 넘어가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집합인 것만 있는 대로 한번 골라봐. 기억, 큰 자연수의 모임. 이거 어떻게 특정해? 말도 안 되죠? 164번에. 자, 집합인 걸 고를 거야. 기억, 큰 자연수야. 얼마나 커야 큰데? 땡이죠. 집합이 아니에요. 니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 얼마나 잘해야 잘하는 걸까? 땡이죠. 디귿,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다. 1이죠. 1. 집합이에요. 1. 리을, 100에 가까운, 이거 100에 가까운 수잖아. 실수면, 너네 100에 가까운 실수 몇이야? 모르죠. 표현할 수가 없어. 99.99999가 이렇게 얘기할 텐데 만약에 100에 가까운 자연수야, 100에 가까운 정수야 이러면 집합이죠. 근데 그냥 수라며 이러면 실수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99.99999 막 여러분들이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합이 아닙니다. 미음 1보다 작은 소수.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0.1 이런 게 아닙니다. 방금 나랑 했던 2, 3, 5, 7 저거야. 그래서 미음은 집합이죠. 이런 거예요. 얘들아 집합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거 뭐야? 166번 보면 이런 것도 자주 나오긴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한테 딱 봐도 뭐 지금 기호가 어떤 기호 쓰고 있죠? 알파벳 E를 그렇게 삼지창처럼 표현한 이것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가 원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참고지 따져보라는 거지, 그치? 그럼 선택지 1번 해석해보면 루트 2는 실수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루트 2가 실수가 아니야? 실수죠. 무리수 실수인데요. 그쵸? 그러니까 1번은 땡이죠. 2번 I라는 건 우리 뭐였어? 허수죠? 허수가 실수래. 무슨 소리야 너? 땡이죠? 슬래시 쳐줘야죠. 동그라미 3번 I 4제곱 뭐예요? 계산하면? 1이죠. 1은 실수죠? 정답 3번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 괜찮아요? 해석은 생각보다 무난하죠? 그럼 이제 168번입니다. 168번. 초반에는 쉬워서 쑥쑥 넘어갈 거예요. 170번까지 하고 끝낼 겁니다. 두 문제 하고 끝낼 거예요. 자, 168번. 자, 여러분들한테 2, 4, 6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한번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보래요, 얘들아. 자, 선택지 1번 봤어. 해석해봐. x가 원소야. 근데 그 원소는 지금 6의 양의 약수래.
뭐죠? 1, 2, 3, 6이죠. 그쵸? 그러면 2, 4, 6이 아니잖아요. 그쵸? 땡이. 선택지 2번. 원소는 x인데 그 x가 1과 6 사이에 있는 짝수래요. 그러면 2, 4밖에 없지 않아요? 6이 안 되잖아요. 땡. 선택지 3번. 주어진 4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들이 원소래요. 0, 2, 4, 6이죠. 0 때문에 땡이죠. 그쵸? 선택지 4번. 이번엔 x라는 아이가 2n이래요. 조건 지식이 좀 복잡해졌어요. 이렇게도 나와요. x라는 원소는 2n이래요. 근데 n자리에 여러분들이 6보다 작은 홀수를 넣을 거예요. 그럼 6보다 작은 홀수는 일단 1, 3, 5죠. 걔네를 n자리에 넣어서 2n을 해보세요. 그러면 2 하고 6 하고 10이죠. 아니잖아. 정답은 5번이 되겠죠. 2x 더하기 4가 원소래요. 거기 x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정수들을 넣어버려요. 그럼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을 대입하게 되겠죠. 대입하니까 2 하고 0을 대입하면 4, 1을 대입하면 6 나오잖아요. 그쵸? 하란 대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 나랑 얘기했던 170번이 나오네요. 170번. n이라는 기호를 보면 이거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선택지 1번. 괄호 안에 있는 집합을 보니까 0을 원소로 하나 딱 받는 집합이네. 맞네. 그럼 이거 n 해놓고 하는 거 원소의 개수 1이네. 2번. 아까 나랑 연습했던 거죠. n 안에 있는 건 집합 표현. 공집합에 대한 얘기잖아.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없죠. 3번이 나와버렸네. 일단 5번부터 합시다. 5번. 5번 보니까 첫 번째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예요? 첫 번째 거는 2개. 그 옆에 있는 건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2 빼기 3은 마이너스 1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낯선 표현이 하나 있는데 요거. 자 얘들아, n하고 괄호 안에 있는 건 얘는 요 자체가 무조건 집합이어야 돼요. 그럼 집합 안에 얘가 들어갔네? 집합 안에 공집합이 들어가 있죠. 집합은요, 다른 집합의 원소로서 존재할 수 있어요. 이거 다음 시간부터 급격히 어려워지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집합은 다른 집합 안에서 원소로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공집합이 원소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소 하나예요. 정답 3번입니다.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럼 집합 안에 집합이 원소로서 존재하고 있어서 하나입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거는요? 그 밑에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n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얘 제일 바깥에 있는 괄호 있죠? 제일 바깥에 있는 이 중괄호가 집합이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제일 바깥에 있는 괄호만 집합이라는 아이예요. 기준이에요. 얘가 기준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있는 쉼표 있죠? 얘가 원소를 끊는 단위입니다. 이렇게 하나, 요렇게 둘.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얘도 그냥 하나의 원소로서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집합 제일 바깥에 있는 중괄호 안에 어떻게 이상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도 어차피 쉼표 이후에 있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저 아무리 복잡하게 생겨도 원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냥 원소예요. 그래서 얘는 2개가 맞습니다. 하나, 2개 이렇게.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겁니다. 고생했고 쉬었다가 갑시다.